자, 이번 시간 액세스 마지막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폼 액세스 DB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 저장했죠? 네,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폼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지난 시간에 이 폼까지 만든 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보고서는 액세스의 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확실하게 표로 나타내서 정확하게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쿼리 건강검진 결과 관리 현황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서 이름은 건강검진 결과 관리 현황 한 칸 띄우고 보고서. 자,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띄우기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마법사로 한다고 그랬었죠. 폼도 마법사, 보고서도 마법사. 여러분들 거는 이거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는 안 나옵니다. 보고서 마법사 클릭해 주시고요. 자, 테이블이 아니고 뭐를 이용했죠? 쿼리를.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저처럼 그냥 들어왔을 때는 쿼리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쿼리 건강검진 결과 관리 현황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항목이 다 나옵니다. 필요한 항목들이. 테이블하고는 쿼리하고는 쿼리에 테이블이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3개가.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꼭 쿼리로 해주셔야 항목이 나오네요. 왜 항목이 없지? 그러지 마시고요. 쿼리입니다. 쿼리를 꼭 잘 보시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목 6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진 결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제 검진 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검진 1 더블 클릭, 몸무게, 나이, 직원 번호 이렇게 되죠. 자, 나머지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6개만 해당이 되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보니까 4번에 검진 결과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어요. 검진 결과로 이렇게 경고, 관리, 정상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경고 부분 묶어놓고요. 관리 부분 2개 묶었고요. 정상 부분 3개 묶었고 이렇게 그룹화한 거죠. 검진 결과로 그룹화를 한 거잖아요. 검진 결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룹화 옵션 별도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룹화 옵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옵션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 주시고, 자, 무엇을 기준으로 검진일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해요. 검진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반복되어 있는데 요약 옵션은 꼭 눌러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옵션 요약에 이렇게 정리해서 평균을 냈거나 합계를 냈거나 뭐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요약입니다. 요약 옵션을 눌러주시고 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평균이든 합계든 상관없이 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냥 합계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기 나타납니다. 평균이네 하고 평균을 선택해 눌러주시면 이 평균은 나오는데 총평균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현황 한 칸 띄우고 보고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고서 디자인 수정 바로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자, 이런 형태하고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고서 보기로 눌러보시면 되죠. 이거 필요 없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이거 여기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날짜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날짜 위로 끌어올리고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요거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페이지 요거 필요 없었죠. 요거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날짜죠. 여기 now라고 되어 있는 거 현재 날짜 표시한 거 얘를 끌어서 위로 올리기 전에 여기를 조금 내려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데 여기 끝부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직원 번호 끝부분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줄여서 여기 이쪽 끝을 기준으로 맞춰 줘야 되니까 홈 탭 눌러서 오른쪽 맞춤해 주시면 아예 그냥 여기 끝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부분에. 자,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디자인 보기네요. 여기.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보니까 빠져나간 부분 비어 있죠. 요거 합쳐줘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만 선택해도 됐었죠. 배웠었죠. 폼에서 이렇게 하면 선택이 돼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하면 선택이 돼요. 두 개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위 방향 키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자, 그리고 이따가 여기다가 줄 넣고 여기도 합쳐 줄게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폼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글자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줄 거예요. 홈 탭에서 글자 색깔, 글꼴색을 검정으로 진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 선택이 되게 하신 다음에 정렬 눌러주시고 맞춤 눌러서 왼쪽으로 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공간 눌러서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글자가 가장 넓죠. 그러니까 여기 네 글자만 다 보이면 되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띄워주겠습니다. 오른쪽 방향 키로 하나 둘 셋 넷 눌러주시면 되겠고 전부 다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그럼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한 번 눌러서는 안 되죠.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가운데 맞춤 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죠. 여기를 합계를 먼저 여기 합계 클릭해 주시고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맨 밑에 여기 클릭해서 총 합계가 아니라 총 평균도 넣는데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이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번호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쪽 방향 키로 위치 적당하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정렬 왼쪽 맞춤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검진 번호까지 다 나왔으니까 뭐 검진 번호 밑에 있는 번호는 이거보다 더 짧으니까 가운데 맞춤만 해주시면 됩니다.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두 번 눌러야 눌려진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진일 두 개 이렇게 선택하셔서 먼저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정렬 왼쪽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검진일은 조금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제대로 다 나오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또 하지 마시고 보고서 보기 눌러서 다 나오면 이상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해도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요. 몸무게 여기 다 선택이 돼야 되죠. 4개 쪼로록. 자, 여기 정렬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왼쪽 맞춤,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몸무게는 이 항목 이름이 가장 길은 거니까 이 정도 해주고, 자, 전부 다 그냥 가운데 맞춤으로 됐네요. 원래는 숫자는 오른쪽인데 얘는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그냥 가운데 맞춤으로 통일해 버렸어요. 홈 탭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 방향 키로 조금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정렬 왼쪽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나이는 이렇게 옮겨서, 자, 왼쪽 방향키로 옮겨서 지금 줄인다는 게 옮겨졌는데요. 여기도 여기를 갖다 조절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죠. 홈 탭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직원 번호 들어가겠습니다. 선택해서 직원 번호 정렬부터 왼쪽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자, 요 끝부분을 이렇게 옮겨 오겠습니다. 옮겨서 여기 끝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직원 번호는 이렇게 조금 늘려 주셔야 다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끝부분 맞춰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홈 탭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말이 없는데 출력 형태처럼 여기 진하게, 여기는 그룹 한 것만 빼고 평균과 총평균은 진하게 해주면 되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해서 굵게, 자, 그리고 여기 평균 총평균 굵게, 여기도 굵게. 보시면 몸무게의 평균과 총평균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요. AVG 함수를 하는데 굵게라고 되어 있죠. 굵게 해서 이 형태를 보고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 문제 안 읽어도 이 형태대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줄을 넣어야 되죠. 줄은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컨트롤, 여러분 건 바로 보일 거예요. 저는 줄였기 때문에, 창을 줄였기 때문에 바로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선 눌러주시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대략 위치를 보시고,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Shift 키를 누르고 위치를 잡아서 여기서 클릭하고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와서 여기 위치만 이렇게 잡아서 딱 놓으시면 반듯하게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주황색으로 되면 선이 선택이 된 거예요. 좀 해제하면은 검정색 선이죠. 요거 굵게 해야 되죠. 좀 가는 선이에요. 네, 굵은 선입니다. 자, 여기 다시 선 클릭해 주시고, 보고서 디자인에 속성 시트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자, 형식 탭에서 테두리 두께가 있어요. 두께를 가는 선이 아니라 2포인트 선으로 바꿔주고, 텍스트 1이 검정색에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닫아줄게요. 저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방향 키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선이 여기에 딱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보고서 보기로 보시면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이 선을 여기 요 항목 여기 바로 밑에다가도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 평균 밑에다가도 하나 할 거예요. 그죠? 평균 밑에. 자,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요 선 지금 선택된 상태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 한번 누르고 또 한번 V 눌러서 선 3개를 만들어 주시고 요 맨 밑에 있는 선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 방향 키로 쭉 내려가셔서 평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선, 그래서 아래 방향 키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눌러서 이렇게 여기에 딱 맞는 점이 올 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 눌러보시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번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고서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궁서 홈탭 눌러야 되겠네요. 홈탭 눌러서 궁서 엔터 쳐주시고 24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굵게 선택해 주시고 밑줄 여기 있죠? 밑줄.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딱 여기까지 해주시고 약간 띄우려면은 아래 방향 키 한 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 끝부분 조절점을 가지고 그냥 끝에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가운데 맞춤 아까 했으니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날짜 있죠. 날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 부분에 날짜는 데이트 시리얼로 아까 now였었죠. 요 now잖아요. 그걸 데이트 시리얼 함수로 바꾸어서 여기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는 거고요. 요 기존에 지나간 날짜를 지정해서 표시할 때 쓰는 것이 데이트 시리얼입니다. 이렇게 이런 날짜 형식으로 지나간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날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보고서 디자인 탭 눌러서 속성 시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함수는 어디서 해주면 되냐면 데이터 탭에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원본에 now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뭘로 고쳐줘요? 데이트 시리얼로. 자, DATE만 딱 치면 함수명 나옵니다. 끝까지 치실 필요 없어요. 데이트 시리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 열리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표시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냥 날짜, 연, 월, 일을 컴마로 찍어 주시면 돼요. 연 2023.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여기 표시 형식. 컴마로 하라고. 자, 컴마. 그다음에 2월이니까 2, 컴마. 그다음에 날짜는 11일. 10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가로 닫고 엔터 쳐 주시면 요일까지 다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 주시고요. 자,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리얼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서 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얀 게 나와 있죠. 요거 배경은 이 회색으로 투명하게 해서 이 회색이 나타나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이 없어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서 자, 여기 일단 닫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자, 속성 시트 눌러주시고 형식 탭 눌러서 여기 보면은 테두리 배경 스타일이 있어요. 배경 스타일. 배경 스타일로 가셔가지고 투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 딱 눌러주시면 바로 투명하게 돼서 배경 색깔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렬 했기 때문에 이 크기는 뭐 굳이 줄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니까 윤곽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색깔이 여기는 없는데 이런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색을 없애줘야 되고 이 테두리도 없애줘야 돼요. 자, 그걸 지금부터 하는데 그거는 디자인 보기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합니다. 레이아웃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색깔 선택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속성 시트 눌러주시면 형식 탭에서 다른 배경색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른 배경색 여기 끝부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점점점 나와요. 여기서 색 없음.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도 선택해서 점점점 눌러주시고 색 없음. 여기도 점점점 눌러주시고 색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색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누르니까 여기만 선택이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평균 누르면 이 세 개 선택이 돼서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의 속성 시트 눌러주시고, 자, 이거는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다른 테두리를 해주는데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테두리 스타일에서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 스타일이 실선인데 얘를 투명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창 닫고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진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다 됐죠? 이제 근데 뭐 하나 남았습니다. 6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검진일이 2월인 경우. 자, 여기 연월일이 다 나와 있는데 2월만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을 추출을 해서 그 2월과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2월이라는 얘기는 이 내용 추출한 것과 2와 같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날짜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 가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서식만 글꼴을 굵게 하고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서식이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기칙 눌러주시고 이제는 식을 선택해 주셔야 되죠. 식 해놓고 여기다가 자, 여기서는 는은 안 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는 쓰시면 에러가 나와요. 창이 떠요. 자, 그래서 는 쓰지 마시고 뭐에서 이 검진일에서 월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야 2월이라는 걸 2월인 경우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month 월은 month잖아요. 그래서 month 이 함수를 알고 계셔야 돼요. month 해주시고 괄호 열고 자, 검진일은 항목명이니까 대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검진일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검진일 중에서 month 월만 지금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1,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뭐만 필요하다고요? 2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놓고 는 해주시고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월에 해당이 되는 것만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노란색과 굵은색으로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고 굵게 하라는 얘기죠. 굵게 글꼴은 굵게 배경색은 노랑. 자, 글꼴은 굵게 배경색은 노랑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이거를 테이블 형식이라고 해요. 테이블 보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테이블 보고서. 자, 그래서 보고서 저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저장 눌러주시고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레이블 보고서죠. 레이블 보고서. 자, 레이블 보고서는 이런 형태, 즉 우편물에다가 주소 로고에서 출력해서 주소 레이블을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주소를 이용할 때나
여기 나와 있죠. 레이블은 우편물의 주소 레이블이나 사무실의 비품 이런 거에다가 이제 이 비품은 언제 구입했고 금액은 어디고 활용 부서는 어디고 하는 그런 레이블을 부착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에 직원 정보,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직원 정보를 꼭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죠. 직원 정보 클릭해 주시고 만들기 눌러서 레이블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서 마법사 바로 밑에 레이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먼저 레이블 보고서 이름은 직원 정보 레이블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레이블, 자, 용지 선택을 하는 거죠. 출력할 용지. 용지가 A1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돼 있으니까 처음 할 때는 이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A1, 그리고 쭈루루 여기 보시면 내려가서 28315, 제품이 번호가 28315고요. 가로가 33mm, 세로가 64mm, 그 다음에 여기에 3개씩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거,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눌러 주시고, 자, 글꼴은 여기 이제 적용되는 글꼴이죠. 굴림 10포인트 중간 검정, 굴림 10포인트 중간 검정, 텍스트 1이 검정이죠. 요거. 검정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눌러 주시고, 자, 이제 이런 형태대로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수정해 주시죠. 형태 보니까 콜론이 찍혀 있으면 앞에 부분 무조건 콜론까지는 입력해 주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원 번호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입력해 주면 돼요. 직원 번호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이 직원 번호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직원 번호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형태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치니까 그 다음 거는 뭐 콜론이 없으니까 이름하고 부서네요. 그죠? 이름이 직원명이잖아요. 직원명 더블 클릭해 주고 부서는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로 안에. 그러니까 가로를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부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고. 자, 굵게는 이따가 나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엔터 쳐주시고 그냥 핸드폰 번호 직접 나와 있으니까 연락처네요. 연락처만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해줄 건 다 해줬어요. 그래서 레이블 순서는 직원 번호, 직원명, 부서, 연락처 다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뭐는 레이블 출력 순서는 직원명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직원명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서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서 정렬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값이 요게 여기다 넣기만 하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름차순이니까 여기서는 수정할 필요 없이 이게 그냥 오름차순이니까 직원명만 넣어주면 된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직원 정보 레이블이죠. 여기 그냥 치겠습니다. 레이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앞에는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시고요. 자, 우편물 레이블 디자인 수정 눌러주시고 마침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가장 먼저 굵게 하는 거 먼저 해놓을게요. 여기 직원명 부서 이거 클릭하시고 홈 탭 눌러서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끝났습니다. 직원 번호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시면 직원 번호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름과 부서 가로돼 있고 진하게 굵게 돼 있고 여기 폰 번호만 샵샵샵으로 뒷자리 다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디자인 보기 가셔서 자, 샵샵샵 나타나는 앞에 부분만 나타나고 뒤에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연락처를 마지막 네 자리를 샵샵샵샵 샵샵샵샵으로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주면 돼요. 요거 문자를. 그리고 앞에만 번호에서 핸드폰 번호에서 앞에 9자리죠. 3개, 4개, 4개 하나 해서 총 9자리를
레프트 함수를 추출해서 얘만 나타나고 나머지 빈자리 4자리를 샵샵샵샵으로 엔드 연산자로 문자를 연결하라는 얘기야. 요거 연결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앞에다 놓고 얘는 항상 는이 들어가야 돼요. 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명이 left left 가로 열고 연락처는 필드명이죠. 그러니까 대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자, 묶어주시고 컴마 찍고 왼쪽에서 몇 개를 추출한다고요? 9개. 여기까지 빼기까지 010 빼기 얼마 빼기까지만 나타나게 하니까 9자리를 추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9자리까지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4자리가 안 나타나게 되죠. 걔는 엔드 연산자로 이렇게 해서 샵샵샵샵 하니까 샵은 뭐죠? 문자죠. 문자니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일단 큰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샵샵샵샵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 보기 딱 눌러보니까 제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 9자리는 레프트 함수를 추출해서 번호 연락처에서 따온 거고 얘는 붙여준 거고 이것처럼 안 나오죠?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십니다. 딱 했더니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용지 낭비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 눌러서 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 공간이 바로 이 여백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룹화 및 디자인 보기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디자인 보기를 해놨잖아요. 그룹화 및 정렬이 있어요. 여기에서 직원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기본값이 오름차순이잖아요.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만약에 내림차순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오름차순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왔다. 이거고 내용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창 닫아주시고 마지막 보고서 부분이니까 원래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기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4종류를 하나의 파일명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끝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자,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뭐라고 저장을 해주면 되냐면은 보고서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컨텐츠 사용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불러올 때 바로 보여지게 되니까요. 자, 여기 보고서라고 바뀌어져 있는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